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을 좀 고정하고 있어서요. 여러분 노트할 땐 이렇게 절반으로 접은 다음에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번 제곱근의 성질 1.2 제곱근의 성질.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오늘 배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 근의 성질과요. 두 번째는 제곱근의 크기 비교입니다. 여러분 제곱근의 성질 할 때 먼저 여러분 한 칸을 띄워 두시고요. 제곱근의 성질을 쓰시면 됩니다. 제곱근의 성질. 선생님 여기다가 내용을 쓸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4칸 정도 남겨두시고 여기다 선생님 설명을 같이 한번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설명. 네. 여러분 혹시 제곱근의 정의 기억나십니까? 제곱근의 정의. 네. 다시 한번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될 때, 이거일 때, 여기서 X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X가 A라는 숫자는 주어지고요. 그럼 X가 바로 A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X는 뭐가 있냐면 플러스 새로운 수가 만들어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다. 기억나십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4의 제곱근. 여러분 4의 제곱근, 제곱의 4가 되는 수가 보이죠? 그 x가 몇입니까? 맞아요. 4의 제곱근은 둘 다 제곱을 해도 둘 다 제곱을 하면 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의 제곱근은 맞아요. 4의 제곱근은 뭐라고 한다? 제곱하기 전 단계 그 풀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5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5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이 가로 안에가 5의 제곱근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여러분 혹시 배운 수 알고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가 탄생한 거죠. 그 수가 바로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 네모는 어떻게 된다? 5를 제곱해서 되는 수는 5보다 더 작은 수인데 그 수는 분명히 위에처럼 부호가 2개인 거구나. 그러면 5보다 더 작은 수인데 얘와 5와 비슷하면서 형태가 약간 달라진 형태. 그래서 제곱근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무리수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뭐이다? 그래서 5의 제곱근 뭐이다? 5의 제곱근은 5의 뿌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게 만들어지죠.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제곱에 있는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 얘는 우리가 모르는 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나 저럴 때를 합쳐서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원리에 의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러면 루트가 있는 거를 두 번 곱하면 원래 수가 되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의에 따라서 당연히 성질이 나오는 거죠. 이 루트 풀마 루트 5라는 거는 5의 풀이지. 그래서 루트라고 하지. 5의 풀이는 이런 기호를 표시하는데 그럼 정의에 의해서 얘가 두 번 있으면 원래 수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A가 양수일 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양수일 때만 다룹니다. 음수일 때는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왜?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될 때 제곱근이라 했으니까 원래 이걸 이 식으로 원래식으로 넣으면 그 x가 두 번 곱해지면 원래 수가 되는구나. 이게 두 번 곱해지면 그래서 얘를 두 번 곱하면 a가 된다. 근데 그 수가 플러스 루트일 때가 얘고요. 마이너스 루트일 때가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을 해도 여전히 a이다. 요겁니다. 예. 플러스 루트 a의 제곱도 a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a.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두 번째 성질. 두 번째는 설명을 하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설명 1이고요. 설명 2입니다. 설명 2는 어떤 거냐면 실제 수를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2의 제곱은 몇일까요? 2의 제곱은 이거는 이제 어떤 말하고 같냐면 2가 두 번 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두 번 있으면 이거 같고요. 얘가 두 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어디서 했죠? 조금 전에 여기서 했죠.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제곱이라는 거는 루트 a가 두 번 곱했다. 그래서 이거는 a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원래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약간 단계가 안에 있는 걷기를 곱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이 들어가 있어서 정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식과 같아지니까 이게 같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요걸 봅시다. 마이너스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조금 전에 여러분 여기서 봤듯이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얘 없애서 2라고 얘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맞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얘는 이걸 적용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를 정리하면 이 안에 제곱을 풀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죠. 제곱이 두 개예요. 2도 두 개예요. 그래서 2의 제곱과 같다는 식이 됩니다. 그럼 2의 제곱은 앞에서 뭐하고 같다 그랬죠? 맞아요. 없어져서 2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했던 것과 어떤 거에서 모순이 생기냐면 부호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얘는 어떻게 2가 나오는 걸 봤더니 사실은 마이너스를 풀어서 나온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이너스가 두 번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가 되고 2가 두 개니까 2가 두 개. 이건 조금 전에 배웠지? 2. 요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이 단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마이너스인데 안에가 음수면 공통적인 특징이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플러스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숫자일 때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5의 제곱. 얘는 몇이 나올까요? 선생님 저 알아요. 맞아요. 이거 그냥 이거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5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런 마이너스 5에다 마이너스 이런 단계를 안 거쳐도 돼요. 그런데 얘가 문자가 되면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보세요. a가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얘는 숫자일 때는 이거 양수가 되는 게 보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기도 양수니까 보이긴 보이네요. 이거 보면 얘는 제곱을 넣을게요. 그러면 플러스 a의 제곱. 똑같죠. 숫자일 때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a가 나는 거 보여요. 그런데 이 a라는 과정은 반드시 마이너스 a에다 어떤 과정을 거쳤다?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과정에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이제 여러분이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얘는 A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아직 음수구나. 양수로 변환되는 게 보이죠. 그런데 A가 4보다 크면요. 예를 들어 A를 5로 잡을 수가 있어요. 5로 잡으면 4 빼기 5는 음수예요. 이 안에가. 근데 여러분 음수를요. 양수로 만든 다음에 제곱근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된 식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보세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두 번째는 여기서 A의 제곱은 바로 A로 나오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일 때는 음수일 때는 A가 양수였으니까 음수일 때도 A로 나온다. 요 안에서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뭐만 표시해 놓으면 되냐면요. 요 안에가 지금 양수이니까 얘가 지금 음수라는 의미예요. 음악 소리 흥겹게 들렸죠, 여러분? 네. 음수일 때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A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여러분 항상 잘을 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정리한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잘을 대고 이 부분이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곱의 성질.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냥 요거는 무조건 양수가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제곱은 안에가 음수이면 여기다 반드시 뭘 달고 나온다? 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고 문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볼게요. 루트 5의 제곱은 몇일까요? 아, 맞아요. 없어져서 바로 A로 나온다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루트 10의 제곱 몇일까요? 맞아요. 바로 10.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0.2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에가 음수이면 뭘 달고 나오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제곱과 루트 없어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0.2. 요게 습관적으로 문자일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얘도 음수니까 여기에다가 음수를 붙여서 5분의 제곱 없어져서 이렇게요. 5분의 4 이렇게. 네. 아니면 여러분이 숫자일 때는 바로 5분의 4 나와도 됩니다. 없어져서 양수로 만들고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하나 더 풀게요.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4를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없어지니까 5 곱하기 4는 뭐의 제곱입니까, 여러분? 2의 제곱이죠. 없어진다 그랬죠. 5 곱하기 2는 10이 됩니다. 한 문제 더 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되고요. 없어지고요. 제곱 루트 없어지고 마이너스 한데 어떻게 나오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문자일 때도 익숙해야 됩니다. 얘도 없어지는데 여기다 뭘 붙인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항상 음수를 붙여서 양수로 만든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3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가 양수야. 그런데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16a의 제곱 합시다. 얘가 a가 양수인데 이 안에가 음수가 되죠. 음수를 곱하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음수일 때 숫자에서 마이너스 붙인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끝. 여기도 a가 양수인데 앞에 음수 곱하니까 이게 음수가 되죠. 음수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다가 음수를 붙이고 나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음수일 때 음수 붙여야 돼. 반드시. 똑같아요. 그래서 더하기인데 앞에 음수를 붙여서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부호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 항상 이게 습관적으로 음수일 때 음수 붙여서 양수 만든다. 여기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4a는 뭐예요? 16은 4a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3a, 얘는 4a, 얘는 a가 양수니까 그대로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냥 나오면 돼요. 답은 3a예요. 자세한 거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곱근의 크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곱근의 크기. 이 제곱근의 크기. 제곱근의 크기는 여러분 여기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크기니까 대소관계죠. 얘는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루트 A, 루트 B가 이거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수에서 무리수란 새로운 수체계를 배운 거예요. 새로운 수체계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얘가 더 컸다면 A가 더 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용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중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결론은 비교 대상이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여러분 제곱근은 제곱근끼리 비교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얘가 제곱근끼리 비교를 해야지 나머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하려면 똑같이 제곱근으로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눈에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여기까지 그럼 볼게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1번 루트 4와 루트 5가 누가 더 클까요? 얘는 너무 쉽죠. 똑같은 무리수 제곱근끼리 비교되어 있으니까 그냥 쉬워요. 여기서 4하고 5 중 누가 더 커요? 5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수체계수도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하고 루트 5를 비교해 봅시다. 얘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제곱근은 제곱끼리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2하고 루트 5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체계가 다르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든지 얘를 바꾸든지. 근데 쉬운 건 얘를 제곱근으로 바꾸는 게 쉽죠. 왜? 조금 전에 2는 제곱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2는 루트 4와 같은 수예요. 2라고 해도 되지만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결국은 2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위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결론 2하고 루트 5를 비교하는 건 결론은 루트 4와 루트 5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결론 누가 더 크죠? 4보다 5가 더 크니까 결론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내면 너무 쉽고요. 이렇게 조금 단계를 올리는 건요. 2를 제곱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3번 할게요. 비교 조금 더 단계 올려볼까요? 3분의 1하고 7분의 1 비교. 누가 더 클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감 잡았죠? 3분의 1을 제곱근으로 바꾸면 돼요. 바꾸는 방법은 얘가 빠져나올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빠져나왔죠? 얘가 제곱이 있으면 없어져서 빠져나왔죠.
결론 이 수는 9분의 1하고 같은 숫자예요. 맞습니까? 같은 숫자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할 게 아니라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얘 비교할 때 이 안에 숫자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누가 더 커요? 9분의 1하고 7분의 1 중에 내가 조금 나누는 게 나한테 이익이 더 많죠. 얘가 더 커요. 숫자가 작을수록 이익이죠. 얘가 크니까 이거 그대로 얘도 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다 그냥 옆에다 쓸게요. 26하고 5하고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5는 5의 제곱, 즉 몇이죠? 25. 누가 더 크다? 이 중에서 이게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0.3하고 루트 0.5 누가 더 클까요? 0.3은 0.3의 제곱 0.09 얘는 0.5 누가 더 커요? 얘가 훨씬 더 크죠? 0.09보다 0.5가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했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질문할 거 있으면 여러분, 네, 선생님이 게시판에 올린 대로 오면 됩니다.